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화 회계사입니다. 우리가 OT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출제 유력 모의고사 반 OT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학원인데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반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8회 동안 진행되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 없는 또 모의고사 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기대가 되실 텐데 한번 보시죠. 일단 간단하게 저를 또 처음 보신 분 있을 테니까 제가 제 소개는 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만 보여드릴 건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뭐 각자 보시라 뭐 회계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써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뭐 보시라. 뭐 책은 뭐 관심 없지. 물론 굉장히 책을 많이 썼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뭐 18권이나 썼는데 어쨌든 책을 무지하게 많이 썼다. 뭐 그런 얘기고. 여기부터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단 모의고사 반은 1, 2월 달에 진행됩니다. 예, 1, 2월 달에 진행되고 지금 오전에 계속 빡시게 뭐 오후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지친 상태입니다.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강사인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강의를 바로 이곳에서 강의를 진행했었거든요. 제 강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자칠판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8번 진행한 데 했었죠.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8번. 그래서 뭐 1월달에 4번, 2월달에 4번 정도가 진행이 되겠죠. 3시간씩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뭐 당연히 모의고사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다 아시겠지. 회계원리 있었고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인데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물론 보강 포함하면 한 25회 정도. 핵심 요항 또 뭐 보강 포함하면 한 13회 정도 됐고요. 요거에 압축 강의가 있었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지금 진행 중이 있죠. 진행 중이고 요거는 1월 초나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진행될 모의고사반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 정리 특강, 말문제 특강에서 또 3번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의고사, 여러분이 관심 있는 모의고사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전입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좀 문제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재무회계 30문제 나오고 원가관리 10문제 나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론이 몇 문제쯤 나오냐? 재무회계랑 원가관리 합치면 대략적으로 10문제쯤 나옵니다. 어떨 때는 뭐 10문제 넘고 어떨 때는 10문제 안 되는데 뭐 평균적으로 10문제쯤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회계 한 9문제, 원가관리 1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입니다. 이걸 뭐 알아야 우리가 전략을 세울 거 아니겠냐? 시간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보여드린 것이고 이제부터가 여러분이 궁금한 얘기겠죠. 야, 그래서 모의고사반 8번 진행한다며 어떻게 진행되는데 그런 게 궁금한 거지 사실. 진도별로 6번 갈 거고요. 전범위로 2번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30문제, 진도별은 이제 30문제 정도를 제가 잡고 있어요. 어차피 40문제 해봐야 다 못 풀기 때문에 물론 그걸 떠나서 30문제, 엄선된 문제를 우리가 추려서 할 것이고 45분 동안 풀이할 것이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40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똑같이 하려고 40문제를 풀 텐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45분 정도 주어지면은 40문제 절대로 못 풀어요. 아주 초특급 고수 빼고는요. 뭐 30문제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공부 좀 적당히 안 하신 분들은 뭐 한 20문제에서 25문제 할 거고 어느 정도 정상대로 했다 하면은 25문제에서 30문제 사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로 쉽게 말하면 1시간은 여러분이 쉽게 풀고 그 다음에 3시간 중에서 2시간은 제가 강평하는 것이죠. 그럼 요거는 뭐 당연히 1시간은 15문제, 두 번째 시간은 15문제, 그 정도가 진행되겠지. 여기는 첫 번째 시간은 20문제, 두 번째 시간은 20문제 강평이 진행되겠죠. 물론 그 강평할 때는 당연히 그 문제만 풀 건 아니고요. 그 엄선된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푸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걸 다 추려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뭐 장기할부 판매 하나 나왔다. 질문이 하나겠지. 하지만 그 하나만 해결될 거 아니라 쭉 다 정리할 겁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장기할부 판매 쪽에서 매출채권 각 시기별 장부가 얼마냐. 그 다음 IS 쪽에서는 각 시기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얼마냐. 그런 걸 다 정리할 겁니다. 하나의 문제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박했잖아요. 어쨌든 모의고사반을 수강을 신청하시면 이제 시험을 임박했다는 뜻인데 전체 80분 중에서 10분 마킹해야지. 그럼 이제 70분 동안 푸는 건데 내곡 소개수법은 뭐 간단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회계학에 비해서 한 20분에서 25분 넉넉 잡아서 25분 정도 그럼 회계학이 한 45분 정도 남는 건데 제가 말했잖아. 목표는 30문제 푸는 겁니다. 물론 내공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35문제도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30문제 풀면은요. 아유 훌륭하네. 잘했네. 공부 열심히 했네. 이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목표는 30문제 정도 푼다. 10문제는 이제 과감하게 못 푸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이론 문제가 10문제가 있는데 10분, 계산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10분도 안 걸리지. 이것도 뭐 최대 10분입니다. 최대 10분이고 사실상 뭐 제가 원하는 목표는 뭐 5분에서 뭐 7분, 8분 그 정도인 것이죠. 어쨌든 넉넉 잡아 10분이니까 그 계산 문제가 20문제 남잖아. 이거를 35분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제 계산기는 없지만 2분은 좀 안 되지만은 뭐 1.75분 그러니까 1분 한 4, 50초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뭐 1분 30초면은 충분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계산 문제는 1분 30초가 목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론 문제 금방 풀거든. 그러니까 40문제 다 못 풀어요, 어차피. 그렇게 시간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목표 점수는 60점입니다. 60점이면은 뭐 아주 뭐 월등하다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말 선방했네. 효율적으로 공부했다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회계학이 뭐 70점, 80점 나왔어.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좀 공부 좀 오래 좀 하신 분들이거든. 그리고 회계학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과목이 좀 점수가 좀 안 나오실 확률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60점 정도가 가장 좋은 점수 같아요. 6점 정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30문제는 풀겠지, 그렇죠? 30문제 풀 것이고 10문제는 본의 아니게 찍을 텐데 어차피 다 못 풀어요.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나누기 5 하면은 2문제는 맞추겠지, 찍어가지고. 물론 운 좋으면 3문제 맞추고 운 나쁘면 뭐 다 틀리는 건데 어쨌든 한 문제당 2.5점씩이니까 2.5를 때리면은 5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5점. 희망상이죠. 그럼 30문제 풀으면은 곱하기 0.75를 때려. 거기다가 또 2.5점을 때립니다. 그럼 제가 대충 계산을 했더니 56점 조금 넘더라고. 합치면 61점이잖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0점이 대단히 어려운 점수가 아닙니다. 30문제 끄적거리고, 그쵸? 10문제 화끈하게 제끼고, 근데 그 중에서 말 문제가 또 10개쯤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20개 푸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계산 문제가 한 30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20개 푸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 그냥 푸는 거예요. 말 문제는 어차피 다 풀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48% 이상 맞추겠는데, 어쨌든 75% 정도 잡고 하면은 60점,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다.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60점은 많이 잘 나오실 겁니다. 1년 차라도. 수강 대상은 뭐 당연히 진도별로 빠르게 핵심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 문제풀이를 다 들으신 다음에 듣는 게 더 좋겠죠. 문제풀이 다음 과정이 이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6번, 그다음에 최종 정리반, 최종 모의고사 2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진도별로 빠르게 정리가 필요한 분들한테 좋을 것이다. 역시나 제가 PPT로, 제 옛날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수험 강의했을 때 PPT로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거든. 하지만 여기 합격의 법학원에서 마음먹고 지금 올해는 계속 PPT 아니면 전자칠판 이렇게 하거든요. PPT는 이제 칠판에다가 PPT 띄워놓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칠판인데 어쨌든 PPT나 전자칠판 해서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칠판에다가 필기하고 이거보다는 PPT 띄워놓고 하는 게 낫다. 그거보다는 전자칠판이 낫다. 거의 뭐 정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예상대로 훨씬 더 선호하더라고요. 문제 특징은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엄선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엄선된 문제를 풀고 그거 바탕으로 아까도 말했죠? 쭉 정리하는 거라고. 그냥 그 문제 연연해서 국한해서 다 푸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나왔어. 하나의 주제 갖고 다 해. 예를 들어서 뭐 정보보조금 하나 나왔다. 정보보조금의 유형자산 처분 이걸 계산하래. 근데 그 문제만 푸는 게 아니지. 쫙 그림 그려가지고 다 푸는 거지. 그렇죠? 모든 걸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보조금 나올 수 있는 모든 거를 그림 그려가지고 장부가, 각 시기별 장부가, 각 시기별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다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 대충 해서 뭐 선별해가지고 그것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쫙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라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그쵸. 정말 모든 문제입니다. 그 회계처리 단 하나 없이 싹 다 그림이라든가 어떤 산식을 통해서 최적화된 스킬을 학습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은 뭐 당연하지 니 그렇게 했었잖아 느끼실 텐데,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야 뭔가 좀 새롭네 신선하네 아마 그렇게 느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수강을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예, 무조건 그분들이 추천할 것입니다. 예, 그럼 이쯤 마치고 모의고사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